예, 증시전략센터 2부로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비숍님께서 그간 들고 오셨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으셨는지 봅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예, 두 종목 있으시죠? 셀트리온 30%, 삼성공조 40%, 현금을 30% 들고 계십니다. 자,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부터 살펴봅니다. 셀트리온을 매수하신 가격이 19,700원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까지 수익이 4% 이상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9,000원 말씀하셨습니다. 매수하신 날은 8월 17일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공조인데요. 삼성공조를 매수하신 가격이 7,230원이고요. 현재 7,000원 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중이 40% 정도 있으시고요. 목표가는 9,000원 말씀하셨고 또 손절가는 7,000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갖고 계시고 현금을 30% 갖고 계신데 다음 종목을 위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두셨잖아요, 비숍님. 네. 일단 이 두 종목의 흐름 짚어주시고요. 또 오늘 새로 사는 종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제 포트는 운용이라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뭐 조정인데요. 불가피한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동안 저점을 받아서요. 반발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현금 지키기 작전을 하는데 오늘부터 반발 나오니까 이제 우리 셀트리온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전에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던 그 가격대를 지금 다시 올라가고는 있는데 패턴 자체는 22,000원 목표를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충분히 달성을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이는데 그냥 올라간다기보다는 한번 눌렀다가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눌릴 때는 시장 지수와 관련 없는 종목으로 단타를 치다가 빨리 도망가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동작이 느리신 분은 그러다가 10중 8구는 물리게 되면은 그런 종목은 조정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전에부터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다가 뭐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종목에 저점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공조도 그런 타이밍에서 어쩐 저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셀트리온도 지금 반발이 시작해서 지수가 반등을 하면 22,000원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 보고요. 삼성공조도 차트를 잠깐 보시면 많이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원위치까지 오고요. 심지어는 오늘은 장중에 7,000원도 잠깐 깨고 내려갔다 왔습니다만은 이 정도 바닥 상태, 주봉을 보시면요. 이 정도 바닥 상태라면은 물론 시장이 흔들리면 약간씩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충분히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나머지 돈 가지고는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에는 오늘 같은 날은 하이닉스나 전에 뭐 잠깐 잘랐던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을 사는 게 맞는데요. 그런 부분은 셀트리온으로 대치를 하고요. 만도라는 회사 있습니다. 아무래도 13만 원이라는 부분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살짝 눌러놨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돌파를 했다고 보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앞부분에 보호해수 물량의 해수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높게 사고 현재는 그런 부분 이후에 13만 원 돌파했는데 왜 내리냐 이렇게 본다면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제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나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은 단타로 금방 나갈 거야라고 여기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단타로 나가는 흐름이라고 지금을 가정한다면 현재가 받을 때라고 판단이 돼서요. 현재가 12만 8,5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가격에 받고요. 손절 가격은 12만 5,000원 설정하고 목표 가격은 짤막하게요. 14만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30% 정도 있던 현금 비중을 만도에 들어가시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주가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박권이고요. 12만 9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괜찮겠다 하셨고요. 또 목표가를 14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비숍님, 네. 만도가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내기고 10만 원 이상이니까 거래는 많지 않은데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들 자금 정도라면 뭐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은 쌓여 있는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매매가 어렵거나 또 팔기가 더 어려운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만도를 편입을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는 3가지 종목을 갖게 되셨습니다. 자, 방송 2회 시간에 종목별로 손절가가 나오거나 목표가가 나왔을 때 자동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 처리하는 시스템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메모 잘 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들,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대림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와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394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대림산업부터 시작해볼게요. 매수가랑 비중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주 전반 어떠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근에 대림산업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DTI 규제 완화, 그 건설업계에서 원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할 때도 역시 그거 말고는 건설업 활성화 대책가 없는데 그거나 안 하겠다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기가 됐었습니다. 대책이요. 근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그거밖에는 없으니까요. DTI 규제 완화로 이제 슬슬 얘기가 얼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우리 건설업 같은 경우에 우리 대림산업 같은 거 저가 메리트라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림산업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와 있는 양상이지만은 이거 말고 이제 아직 안 오른 어떤 살아남은 중소형 건설주들, 뭐 태형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다 관심거리가 되는 정도의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패턴 자체는 정책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너무 선반영해서 올라간 흐름이 차트에 나타납니다. 75,000원까지 먼저 다이렉트로 6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이제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턴이라면 그 얘기가 바로 나온다면 바로 꺾어쳐서 올라가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조금 조정을 슬슬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차트인데요. 넓게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건설업이요. 특히 이제 탑픽을 꼽는다면 현대산업 같은 경우가 제일 좋고요. 두 번째가 삼성물산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니까 매수가 비중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의 건설업 업황에 대한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퍼스텍을 상담을 받아볼게요. 퍼스텍을 매수하신 분은 644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850원, 비중은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이 종목은 좀 고생을 좀 하고 계신데요. 예. 밀린 뭐 비중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회사 자체가 지금 뭐 받아서 버티셔서는 안 되는 가격대에서 버티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동사는 뭐 방산업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혜를 본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전운이 감돌 때마다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빠지거나 이렇게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은 뭐 본질적으로 아주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고점이 이전에는 신고가였을 겁니다. 이 신고가라는 부분을 넘기 위해서 힘을 끌어모으고 넘었을 거고요. 청운의 꿈을 품고 넘어갔던 신고가를 지키지 못했던 데는 여러 가지로 후속되는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동서가 갖고 있는 재료 자체가 다 쇠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려와서 현재는 다시 일단 미련이 남아서 여기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예측을 하기에는 일단 되돌림이 있고요.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상황만 교란이 크게 없다면 현재 부분에서는 되돌림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20%신데요. 추가로 매수를 해도 되는 비중이긴 한데 회사 자체가 좀 험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버티셨다가 3,000원 남짓, 그러니까 매수 가격 2,800원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패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보기 때문에요. 좀 인내하고 버티시고 지수 상황을 살펴보시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밑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바야흐로 추가 매수를 감행하셔야 됩니다. 한 2,000원쯤에서 추가 매수를 10% 더 해주시는 이런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하나이님께서 보내주신 대우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33,000원에 40% 갖고 계시고요. 전망 부탁드린다고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포스코로 대우 인터내셔널이 넘어가면서요, 그 부분이 선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반영된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차트거든요. 차트를 좀 보시면요, 대우 인터내셔널이 이제 포스코로 인수가 된다 또 해서 완전히 확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넘어갔고요. 그 부분 때문에 선반영에서 이와 같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반영된 이야기가 이제 결정 지어지고 유수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누가 꼭 시킨 건 아닌데 공식적으로 꼭 그렇게 하는 개인 매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화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본질 가치로 넘어가게 되면 과연 선반영됐다는 이슈만으로 잠깐 올라갔다 다시 원위치로 할 만큼 대우 인터내셔널이 가치가 없거나 포스코 인수한 된 그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흔들림만 끝나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매수 가격 대비 얼마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비교적 잘 하신 편인데요. 다만 비중이 너무 높으시잖아요. 40%면 한 방에 이렇게 한꺼번에 넣으시면 지금같이 산무 장세요. 주도주, 또 주도 세력, 주도 테마 없을 때는요. 수시로 나오는 게 투매입니다. 그러니까 안 빠질 종목도 따라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 매집을 하실 것을 꼭 권장을 해드리고요. 일단 질러 넣으셨으니까 현재는 밀려내리는 양상은 조금 겁이 나시겠지만 그렇게 완전히 밀려내리는 패턴으로 보이진 마시고요. 현재 밑으로 보이는 32,000원 정도를 깬다면 비중이 높으니까 반은 줄여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안 깰 것으로 보여지고 안 깬다면은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셔서 목표 가액은 36,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SM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M인데요. 소속 아이돌 그룹이죠. 소녀시대 일본 데뷔가 이제 하반기 실적을 개선시킬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 중에 또 하나인데요. 2호 하나 칠님께서 보내셨는데요. SM이 조금 빠졌습니다. 오늘 매수를 해도 될까요? 매수가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SM은 이제 이수만 씨가 이제 사장이니까요. 가수 수만 그 약자 SM으로 알고 있고 엔터테인먼트에서 유일하게 수익도 잘 내고 여러 가지 보유라고 표현하면 좀 신뢰가 되겠습니다. 보유한 그 스타급들 연예인들이 대단히 활약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일 수 있구나라는 전형을 보여주는 회사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요. 위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위험하다 느끼는 게 맞는데요. 시장 자체가 답답하다 보니까 위로 달리는 종목이 대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문의하신 분도 역시 겁은 나지만은 시장 자체가 더 겁난다. 그렇다면 가는 녀석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 맞는 생각 맞으십니다. 언제쯤 사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신다면 지금 사시는 게 맞고요. 16,350원 지금 사셔가지고요. 손절 가격은 16,000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 16,000원이 깨지게 되면 뒤도 보지 말아야 되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시고 기대 수익은요 오버슈팅이 되니까 각도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는 패턴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목표 가액은 2만 원 잡으시면 딱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가격대 사시는 거 맞고요. 하지만 16,000원 선이 깨지면 손절 처리하는 게 또 맞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C텍 보겠습니다. KC텍이죠. KC텍을 236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4,500원에 뭐라고 쓰신 거죠? 6,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반은 4,500원에 사시고. 예. 반은 4,500원에 사시고요. 반은 6,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중은 30%가 되셨는데요. KC텍 보겠습니다. 예. 매매는 잘하셨습니다. 회사 자체는 반도체 장비 업종이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좀 얘기 자체는 실적 둔화를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빠지긴 빠졌는데 실적 둔화가 우려돼서 빠지는 건 맞게 빠진 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하락인데요. 그 하락이 좀 과합니다. 그래서 과매도 상태를 회복하는 시세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일단 매매 패턴은 지금 장에 걸맞게요. 반은 6,200원쯤 사서 밀려 내리니까 손절기를 놓치셨겠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쭉 빠지니까 저점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까지는 잘하셨고요. 종목은 조금 초이스를 잘못하셨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다만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해소하는 그때 응급 조치를 하고 계신 건데 현재 패턴은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동사도 반등을 할 거고요. 반등을 한다 그러면 목표가액은 6,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6,000원 이상은 쉬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000원쯤 가면 물타기가 됐기 때문에 수익이실 건데요. 수익 상태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계속 이어집니다. 샵 5588번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